그래서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 한동훈 후보가 자, 두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네. 최병 특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런 희한한 논리 모순.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와 만날 수 있다. 조국 대표와도 만날 수 있다. 왜 만나느냐.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범죄자이지만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설득할 수도 있고 설득당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독특한 논리로 최병 특검은 받고 이재명과 조국은 만날 수 있다. 이거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확실한 윤석열과의 이제 거리두기, 이제 반윤 내지는 전륜 선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검에 이어서 저런 인터뷰가 나간다는 거는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관계 정리를 안 하면 이 당은 망한다. 일단은 이런 어떤 그 자기 정치 노선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존재 규정에 난 더 이상 검사 아니다. 법무부 장관도 아니다. 나 법조인 아니라 정치인이다. 이거는 일종의 뭐 자기 혁신을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 진정성 여부는 따져봐야 되지만 말 자체로야 맞는 말이죠. 말 자체로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용사는 거의 미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병 특검과 관련해서 나올 만한 사실 다 나왔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걸릴 거 없다라고 본다. 그건 오산이죠. 오산이 아니고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일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 외압 그리고 수사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중심에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최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고 가고 있는 와중에 왜? 대통령이 여기서 무관할 것이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뭐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전륜하겠다. 그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들으면은 아주 경천동지 할 얘기예요. 네. 세상이 이거 윤석열 특검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알잖아요. 이게 대통령실 조사하는 게 활용점정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대다수가 이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특검 법안도 그렇게 돼 있고 네. 대통령실을 최우선 조사 대상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건 윤 대통령 특검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라면 그걸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그거 수사 받았잖아요. 서면 조사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20분의 1 발언 나왔잖아요. 그때 한나라당보다 20분의 1 더 받았으면 어쩐다고. 그거 다 그리고 밑에 차떼기 조사하고 자기 측근 안희정 그때 측근 잡혀가고 이랬던 거 다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자세만 바꾸면은 이 특검을 수용하고 겸손하게 낮은 위치로 국민의 의혹에 답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지금도 윤 대통령은 살아요. 네.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불가능한 대통령이에요. 네. 그게 불가능해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영삼 대통령 아들. 아니 그것뿐입니까? 온로비도 있고 김경수 특검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정권이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국민들한테 자세를 낮추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름대로는 또 일면 용서도 받고 일면 또 반성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진화돼 나가는 이게 좋은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청에 갇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살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진짜 탄핵 국면이 되면 윤 대통령이 특검 받겠다고 사정하고 나올 거다. 거꾸로. 결국에는 주범이 누군지 대통령이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피해가기 위해서. 아니 거기에다가 제가 보니까 아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 몇 년 동안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 최상병 특검을 보면 거의 대통령의 어떤
과대망상 네. 내지는 비이성적인 어떤 그 초현실적 상황이 벌어지고 석유에선 또 어땠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의 어떤 무속인에 가까워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예. 거고 이러다 보면은 대통령이 버티다가 저렇게 뭐 어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빨리 그 대통령을 바꿔줘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네.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어제 미국에서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이 있었어요. 네.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어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격돌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바이든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어제 그 토론의 충격으로 지금 후보 교체론이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 바이든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외신마다 지금 오늘 일면에 오후에 네. 엄청나게 지금 이게 세계 정세의 변수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미국 국민들의 67%가 바이든 토론에서 참패했다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해 보니까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그 토론회 하기 전에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봐버리니까 야 이거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 상태가 이거 혹시 리더십 공백 상태 아니냐? 많이 아픈 것 같다 저 사람. 이래 있는데 난 우리 대통령에 대해 똑같은 심정을 가져요. 그러면은 지금 저런 것 때문에 미국 전체가 이게 세계 전체가 막 지금 후달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판단에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저도 최초 공개 이런 말씀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최초 공개를 많이 하시니 뭐 취재를 많이 네?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당 대표가 될 것 같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면 큰 문제가 있다고 원로 보수 정치인 한 분이 이거 두 사람 화해시켜야 하겠다고요. 나서서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두 사람을 만나도록 시도하는데 누가 거절했겠습니까? 윤 아닙니다. 한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대통령실까지 들어가서 접촉을 시도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이분이 바깥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화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만나지 않기로 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드릴 수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만날 의사가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분이 워낙 중량감 있고 이름을 들으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윤과 한의 관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날 마음이 없다는 것과 윤석열 또 대통령은 지금 김종대 전 의원 말씀처럼 바뀔 것이냐 아닐 것이냐고 했을 때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게 벌어진 이유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이 매우 비정치적 상황이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작동의 원리다라고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최초 공개든 특종이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